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가 어제 저녁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갔구나. 네네네. 여기까지 찼어, 여기까지.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 공방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자택에서 전화로 재난진료한 윤 대통령인데 서초동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자택에서 고립이 됐다. 이건 큰 문제 아니냐. 이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난 상황이 생기면 중요한 문제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얼마만큼 빨리 보고를 받고 예. 또 이 상황에 대해 빨리 대처를 하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물이 잠겼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서초동에 지금 여기가 완전히 침수가 돼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 헬기가 띄울까 뭐 이런 고민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또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런 재난 상황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힘든 일만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 시간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현장에 없었다. 그럼 어디에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 직접 가서 대통령이 무슨 뭐 재난 구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있었고 보고를 받았고 했다라 그러면 이거를 저는 굳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대 시대에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하고 제때 지시를 하지 않고 뭐 등등 했다라면 이거는 당연히 질책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있었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설명은 대통령실 헬기까지 띄울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동하면은 보고 의전에 신경을 써야 하니까 대처 역량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전화 보고를 받았고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잠시만요. 그 속보도 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조금 전 발표는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재난 발생 시에 매뉴얼에 맞춰 행동을 했고 비패 대응 원칙에 맞게 진행을 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초기부터 직접 지휘하거나 그러니까 재난관리센터를 가면 직접 지휘하면 여러 혼선이 발생하니 일단은 매뉴얼에 맞춰서 여러 진행을 했다, 대응을 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조금 전 속보로 만나봤던 설명인데 그러게요. 성주 대변인,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간 대처만 가능하면 그게 전화든 인터넷이든 적절한 대처 아니냐. 야당에서는 근데 비판 포인트가 정확히 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시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교실에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다음에 이 회사의 사장실에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말하자면 장관실에 장관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조직 자체의 텐션 자체가 다릅니다. 긴장도가요. 업무의 효율성도 달라질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우리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법 56조를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무, 직책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론적인 지시를 전화를 해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국가 위기 상황 따지고 보면 115년 만에 서울이 마비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밝히신 거 보니까 퇴근길에 보니까 침수가 되는 것들이 보였다. 그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중대본에 가라는 게 아니라 집무실에 가셔서 조금 뭐 화면을 좀 보거나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국민들이 그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중대본이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을 땐 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장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중대본이 운영이 되는 거는 매뉴얼에 맞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매뉴얼을 또 속속들이 따지고 보면 꼬투리 잡힐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미 피해를 당했고 피해 침수를 통해서 반지하의 3명의 그 아까운 장애 그 가족들의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이거를 뭐 전화로 한 게 뭐 당연한 거고 원칙대로 했다. 이거보다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까 어떤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국민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예. 근데 계속 변명하고 원칙이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가 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과 비슷한 주장을 오늘 민주당에서 많이 했어요. 뭐 대략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했거나 최고위원 도전하는 인물들이 더 목소리가 컸는데 홍수 난리 나도 전화통화만 할 거냐? 참 쉽게 산다. 박찬대. 비 피해 우려되면 퇴근 말았어요. 한준호. 비상상황 때 컨트롤 타워 역할 하겠냐? 강훈식.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실 집무실에 앉아서 전화 보고를 받고 전화 보고 받지 그거는 뭐 달리 보고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예. 받고 지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보고 거기에도 뭐 전화 다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거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죠? 대통령이 어차피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는 중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상황 전체를 요약해서 보고하고 대통령은 큰 틀에서만 지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어디에 가서 몇 명을 구조해라 이런 걸 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런 그 아주 위기 상황이나 큰 상황에 어디에 있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게 뭐 군대 용어지만 통신 축선상에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 전화 연결만 되면 어디면 전화 연결이 되지 아니 뭐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삽 들고 뭐 구조 활동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현장에 가야 되지만 어허. 그게 아니면 저는 그래서 매뉴얼도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뭐 큰 틀에서 이 지시 외에 시시콜콜하게 뭐 하나를 지시할 정도가 되지가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아무리 민주당의 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이 있다고 해도 예. 자 그러면 비 피해 우려가 되면 퇴근하지 말고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계속 지시하고 뭐 그러는 거와 퇴근한 후에 거기서 지시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런 그 일종의 천재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은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절차를 밟고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긴급 지시를 했다. 여러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일산 쪽입니다. 고양시 지하철 3호선 화정과 원당, 상하엔선 운행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이 광화문 쪽에서도 이쪽으로 퇴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또 버스도 많이 밀릴 테고 화정, 원당, 상하엔선이 운행이 중단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오늘 긴급 회의까지 주재하고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관악 일가족 숨진 채 발견된 그 사망 사건 참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못 열니까 못 나간다.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나? 이들하고 잘 아세요? 예. 너무 나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장애 있으신 그 이모님하고 젊은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예. 일을 겪으셨는데 그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셨어요? 47 먹은 그러니까. 큰 딸이 네. 장애고 이모하고 자매가 좋은 거죠. 여기가 어제 저녁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갔구나. 네네네.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 네. 며칠이 올라온 게 1시간도 안 걸렸다. 그렇죠. 1시간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확되는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물이 여기구만. 네네. 물을 뺐는데 지금. 너무너무 곤란하게 살았어요. 아주. 오늘 관악구 현장을 직접 찾은 윤 대통령인데 서영주 대변인님, 뭐 앞서 두 분의 야당의 비판을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눈에는 삼라만상 모든 게 정쟁 소재냐. 지금 대통령실 속보의 얘기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매뉴얼대로 했고 그럼 그게 도대체 과연 무슨 문제냐. 이거를 최근에 대통령이 좀 지지율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정쟁 소재를 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매뉴얼대로 했다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따지고 보면은 정쟁거리가 아니라 이건 행정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부분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차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재난 대응을 해도 되지만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무실에 나와서 이거를 정말 내가 총괄 지휘하면서 좀 듬직하게 있다. 이런 자체가 국민들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지금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이걸 정쟁화시킨다?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쟁일까요? 따지고 보십시오. 피해가 눈에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손에 잡히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변명만 계속 일삼는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떨어질 지지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쓴소리로 생각해야지 이걸 고깝게 들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조목조목 이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뉴스탑10 시작부터 사실상 호우특보로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